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최근에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감소했습니다. 8월에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0.42% 올랐는데요. 전주에 0.71% 오른 데 비하면 그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에는 상승률이 1.12%에서 0.55%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0.42%에서 0.54%로, 서울은 0.29%에서 0.43%로 전달 대비해서 모두 오름폭이 가팔랐는데요.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78%로 전국에서 전세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주택 가격은 차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대응 방법,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똑똑한 투자 전략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9월의 첫 방송 문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좀 약간 좀 쌀쌀한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름도 조금 지난 것 같고요. 항상 이 알토마토 TV, 부동산 TV를 항상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대책, 규제책이 뭐 상당히 크게 좀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좀 보이는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어떤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좀 나와 있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알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공임대로 좀 보완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또 취약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기본형 어떤 그 국민주택이 좀 대안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기본소득은 들어봤어도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본주택이란 경기주택도시공사인 GH에서 발표한 주거대책으로 하남, 교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면 누구나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제 주거 문제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집값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서 일단 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그 경기도형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누구나 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제 공공임대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보호를 받되 또 현재 좀 무주택으로 좀 남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제공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좀 알찹니다. 또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라든가 이 중상층 임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정도가 이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현재 좀 거주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경기도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추진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는 무주택자 약 한 44% 정도가 있는데 그중 정부수에 즉 공공임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한 8%, 그 외 가구 수가 약 한 36%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36%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약 한 170만 가구가 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주택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이 있지만 경기도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제안을 해서 정부의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형이 아니라 어떤 그 수도권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안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제안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기공고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이런 어떤 주거복지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의 어떤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내용을 좀 발표했고요. 또 여기 안에는 장기 임대, 또 공공 임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외되는 어떤 언어 자체가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획기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조식을 제공한다든가 안에 주차를 세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마련해 준다니까. 이렇게 해서 호텔식에서 서비스해 주는 것을 이런 어떤 공공임대도 한번 전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를 좀 폭넓게 좀 주거에서도 이 공공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보자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기본주택에 좀 여기에 좀 장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얼마냐, 뭐 무주택자여야 되고 뭐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붙죠. 하지만은 기본주택의 장점은 뭐냐면 무주택이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이라든가 뭐 상관이 없이 무주택자이면은 일단은 신청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공공시행자가 붙습니다. 이제 공공이라는 용어가 붙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재정적인 지원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손실 부담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줘야지만 이런 어떤 시행사라든가 또 시공사가 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되 이런 어떤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비축하는 것, 또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비축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어떤 주택을 공공재, 즉 수돗꼭지 걸면 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해서 주거 안정에 좀 기여를 한번 해보자.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기존 임대주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득이나 자산이라든가 나이 제한을 둬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중산층 임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보시게 되면 여기 임대료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 그러니까 거의 뭐 원가와 땅과 건물에 대한 원가 수준과 거기에서 비슷하게만 하고 이제 그것을 임대, 즉 리츠 형식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임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거, 지금 30평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세가 약 한 63만 원. 근데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로 하기 때문에 100배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한 6,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저 수준, 즉 들어와서 임대 관리를 할 때 관리비에서 필요한 필요 운영비만 하고 나머지 것은 리츠 형태로 해서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과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 지금 현재 뭐 30년만 지나면 뭐 재건축을 한다 어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년 주택을 좀 기본으로 하자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자체를 그 벽돌식으로 짓지 말고 기둥 형태로 졌고 나머지 이제 안방과 거실 또 작은 방과 큰 방 자체를 가변 형태로 좀 둬서 기둥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안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상당히 좀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을 꾸밀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30년 동안 임대를 임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이런 것도 교체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형태를 한번 띄워보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벽식 구조를 이렇게 기둥식 구조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 내 평면, 이 평면이 변경이 좀 용이하도록 만들고 안에 배관과 설치 교체도 용이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재건축 횟수를 줄여서 철거리나 어떤 뭐 폐기물 이런 것도 좀 감수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00년 주택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벽돌식 구조, 즉 기둥을 놓고 벽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놓고 가변식 형태를 넣어서 형태로 해서 30년 동안 주거를 복지 형태로 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그 Q&A가 좀 있는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전환하는지 이게 좀 가장 큰 퀘스천 마크였죠. 기존에 있는 공공주택을 없애는 거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물량을 또 추진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그 공공주택 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즉 3기 신도시 자체가 이 수도권 일대, 즉 경기도권이 좀 많이 모여져 있고 또 이제 LH라든가 국토교통부 또 이제 경기도 지방공사에서도 지분 참여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기도 지방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돼서 나와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용적률 상향을 500%를 주냐, 얼마를 주느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신설로 구체적으로 공급. 이제 올해 말에 한번 이렇게 좀 제안을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올해 말에 한번 공급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그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요게 있는데요. 근데 그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월 임대료 보시게 되면 월 임대료가 임대주택 단지 또 관리 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이면 된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또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 또 이제 100배로 좀 되어져 있는데 이 월 임대료가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료의 50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한 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7만 원에 10배면은 한 그렇게 크지가 않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4인 가구 또 약간 3인 이상이가 되면 30평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30평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한 63만 원 정도가 되죠. 63만 원 정도. 즉 RIR이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어떤 주거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게 되면 약 한 100% 정도가 되는데 63만 원을 하게 되면은 보증금 자체가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좀 저렴하죠. 거기서 이제 관리비도 관리 들어가는 비용, 또 월세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좀 저렴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후적으로 이제 뭐가 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어떤 시행 또 시공을 했을 때의 그 원가, 이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정 지원 없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측정에 대한 요인이 뭐냐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공공시행자의 임대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비축 리츠를 만들어서 이런 부담을 좀 서로 간에 완화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라든가 운영비 수준의 임대료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기회비율이라든가 이 부채비율, 감가상각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별로 임대주택, 운영비 수준의 임대료를 상정을 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어느 정도 수익 보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수익 보전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리츠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츠를 만들어주게 되면 또 리츠 안에서 또 이제 유동화 자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채권이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익을 내면서 여러 그 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이런 어떤 수익률 보장을 또 해준다면 또 많은 자금들이 또 몰리게 되고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융자 한도 상향 및 이자율 인하, 이자율이라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경기도가 고통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자율도 한 1% 정도 인하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제안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제도 개선 즉 안에 들어가는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요구하는 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뭐 큰 부담을 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기본주택을 마련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장기 비축에 대한 역할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 즉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입니다. 이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임대주택 보유로 인해 공공사업자의 부채 비율이 상승하거나 임대주택의 운영 손실 등 이런 것도 공급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한계점을 이제 공공사업자 정부 등이 리츠의 어떤 형태를 띄어서 만들어내게 되면 원가 수준으로 이제 원가 수준으로 그 월세라든가 또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도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현행 법령상 이제 공급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좀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범주에 사실은 시행령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시행령도 좀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또 신설해서 이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그 안에 이제 뭐랄까요, 그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고 또 이제 공급자 즉 시공사라든가 또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익률 보전을 어떤 형태로 해줄 것이냐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떼서 리츠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세 월세에 대한 유형을 좀 신설을 하고 그래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이거 있고요. 또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또 30년 이상 임대 목적으로 장기 공급 임대 주택을 마련해 보자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안에 내용이 보면은 30년 더하기 또 30년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무주택 서민들, 그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획기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경기도권 일대라든가 또 서울권 쪽 지역의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높고,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공 서비스, 즉 수돗물을 누구나 마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주거에 대한 공공 서비스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획기적인 내용들이 그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도 그 자기들 뭐랄까요, 그 지역에 맞게끔 어떤 그 임대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런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여러 무주택 서민들에게 많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한 시그널 전해드렸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장기로 임대가 가능하고요. 역세권과 같은 핵심 위치에 공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다는 점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고민도 많으시고 또 혼자서는 좀 버겁다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문가 직접 만나서 1대1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셔야 해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전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끝번호 830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구리 갈매동 갈매 아이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내년도에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나쁘지 않은 학군과 투자 가치도 있는 곳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저는 현재 북과자 DMC 레미안 30평대 아파트와 인왕산의 아이파크 30평대에 관심이 있고요. 신랑은 종로구 통인동의 주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로 가능한 금액의 집은 최대 12억에서 13억 원 정도이고요. 또 이곳 말고도 이 비용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신랑의 회사는 서소문동입니다. 감사합니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 남편의 직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기에 투자 가치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모든 조건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지역 어디인지 여러 군데 현재 보고 계시는 건데 시청자님께서 잘 보고 계시는 건지 그 외에 추천 지역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학군이 좀 우선시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군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목적이지만 또 어느 정도 또 가격이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 뭐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서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뭐 구리 갈매동 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구리 갈매동도 학군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서울 안쪽에 있는 물건과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암 DMC 그 레미안 이편한 세상 요거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두 개, 인왕산 쪽에 있는 아파트와 그 다음에 DMC 쪽에 있는 아파트 둘 중에 하나가 어디가 좀 낫느냐 이거 뭐 굳이 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DMC 쪽이 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주거 뭐 학군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라든가 앞으로 좀 가격이 또
혹시나 가격을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격을 좀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좀 봤었을 때는 DMC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 지금 이쪽에 DMC 쪽 안쪽에 보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또 이제 수색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 위쪽으로 하면 북가자동 쪽, 또 증산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또 하나는 이 수색역 쪽에 있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상암 DMC 쪽, 즉 수색역 쪽 주변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뭘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또 미래 가치를 좀 생각했었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증산역으로 올라가는 이 철도 라인이에요. 이 철도 라인 자체가 여기 위쪽에 보이는 이 세전역 쪽, 이 세전역 쪽에서 또 연결되는 또 전철 노선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상암 DMC 쪽 안쪽에 들어가는 직장인 수요층이 우선적으로 된다. 계속적으로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폭넓게 넓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세가가 안정이 될 것이고 전세가가 안정되게 된다면 상승폭은 거기에 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승폭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율적으로 얼마 정도 더 올라가느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또 오히려 상암 DMC 쪽에서 만들어지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안쪽에 뭐 수색역 쪽 역세권 개발 사업, 또 광운대역 쪽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추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하면 수색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비교하시는 물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중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북가자에 있는 DMC 레미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혜 함께 가져가시면서 또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98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마곡에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룸형으로 2016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하나는 투룸으로 201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반전세입니다. 수익은 공실 없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세금 때문에 고민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마곡지구에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나 팔까? 아니면 계속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오피스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뭐 임대 사업자를 기본적으로 내셨고 일단 2016년도, 17년도에 구입하셨으면 가격은 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가격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원룸 같은 경우는 뭐 한 6천에서 한 7천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또 투룸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현재 지금 월세는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세금이 걱정이다. 이거 좀 약간의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대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 이 거주주택을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아직까지 팔 생각이 없으시면 이 오피스텔이 현재 뭐 월세가 잘 안 나온다든가 뭐 전세가 잘 안 맞춰져 있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돼서 매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방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그 마곡지구죠. 마곡지구는 뭐 예전에는 LG 사이언스 파크 뭐 이런 용어까지도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현재 지금 이 보타닉 식물원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타닉 식물원이 지금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있죠.
이 또 하나는 발산역 쪽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도 올해 4월 달에 이제 작년 4월 달인가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죠.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마곡지구는 전체적으로 한 단계씩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모양을 좀 갖추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마곡은 하나의 마지막 도시개발지구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어요. 왜 도시개발지구라고 했을까? 이 마곡에서는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뭐 유명한 그 기업들이 인서울을 하고 싶은데 그 서울에서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려를 했던 그런 자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에 따라서 마곡 쪽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뭐 기포공항의 쪽 주변 지역의 어떤 물류단지,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부천 쪽에 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그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들이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이 마곡 지구 중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을 본다면 오피스텔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한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 발산역이죠. 이 발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지원시설인데요. 이 지원시설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요 양촌향교역 요 라인 외에 기타 다른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좀 짓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곡 안쪽에서는요. 그래서 현재 좀 꾸준하게 월세가는 좀 현재 좀 상승하다가 좀 약간은 좀 주춤한 상태지만 이 마곡지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가 상승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양촌향교역하고 말산역 쪽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을 좀 비교한다 그러면 이 투룸에 대한 오피스텔에 대한 물건들이 상당히 좀 희소해요. 오히려 원룸 형태보다는. 그래서 투룸 형태를 현재 지금 전세를 안고 가져가신다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셨으면 반전세 형태로 좀 돌리셔도 수익은 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양촌향교역입니다. 이 양촌향교역 쪽에 이렇게 해서 부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CJ 부지죠. 이 CJ 엔터테인먼트 부지가 매각을 했습니다. 거의 한 1조 뭐 몇천억에 이제 매각됐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뭐 관광과 연계되어져 있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라든가 이게 이제 연계가 된다면 그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 상승 여지는 또 충분히 또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이 호재거리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 여지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꾸준하게 마곡지구 주변 지역은 꾸준하게 좀 발전을 한다. 그만큼 월세가와 전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니까 좀 꾸준하게 좀 보유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볼까요? 끝번호 6541번입니다. 영등포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천 쪽에 저와 와이프가 직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구입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웬만하면 서울에 구입을 하자고 하는데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부천 쪽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나을까요? 하셨네요. 자, 직장이 부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를 어느 쪽에다 구입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아파트 매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서울과 부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서울에서 들어오면 좋죠.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면. 어쨌든 간에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낫는 게 좋습니다만 요새 서울 특히 강남 쪽 지역 아니면 성동구 쪽 지역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굳이 인서울을 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거주로 저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이 이제는 서울 안쪽 강남까지는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 모든 설계가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부천 쪽 지역들이 주거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오히려 부천 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그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로나 무주택자이시면 어느 지역에 좀 사느냐 이런 것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여기 어쨌든 간에 부천 쪽 요 라인은 어쨌든 간에 7호선 라인이 들어가는 요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층도 이 서울 라인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호선 라인을 일단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신중동역이라든가 부천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 상승의 어떤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 굴포천역에서 이제 성남역으로 지나가는 이 7호선 라인이 이제 위쪽으로 해서 이제 그 연장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저평가되어져 있는 데에서 좀 주거 만족도가 큰 지역들, 오히려 보게 되면 이 까치울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 오히려 역세권 지역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은 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변 지역과 비교했었을 때는 까치울역 쪽 주변 지역이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좀 많이 그 주목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런 쪽 주변 지역의 주거 만족도가 큰 지역, 오히려 까치울역 쪽 주변 지역은 역사와 가까이 붙어 있는 쪽 주변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서 주거 만족도를 좀 찾으셔서 좀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굳이 대출을 크게 받아서 서울에 그리고 또 소형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중소형 단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저평가된 지역에서 또 나에게 맞는 물건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만족도 높이면서 가치 상승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7호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고민도 있었고요. 매도 고민도 있었고요.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정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최근엔 워낙에 주변에 정보도 많이 넘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 가지 좀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 이야기 꽉 잡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목표점 확실하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내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2가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정보는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의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예, 미사도 이제 상가도 이제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번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미사 강변 신도시 근린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전용 면적과 계약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코너에 위치했는데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층과 5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그 신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산부인과 병원이 입점해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유동 인구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1층 코너 이 커피 전문점으로 현재 지금 입점을 의뢰를 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미사 강변 신도시죠.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난해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신축 건물이고 이미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입점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요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그중에 1층 코너에 있는 상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수요층이라든지 입지 같은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가에 대한 부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시 미사지구입니다. 이 상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상가의 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입지에 대한 부분 체크해 드리면서 개발 호재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입지를 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미사역과 강일역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현재 좀 미사역에서 강일역은 현재 지금 그 개통이 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본 물건지 쪽 주변 지역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 단지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 지역으로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지역, 즉 미사 같은 경우는 서울 강동구의 경계선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이라든가 분당가의 어떤 입지, 또 진입이 좀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기대했던 이제 지하철 5호선이 이제 연장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 안쪽으로 해서 지하철 9호선이 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사 쪽 주변 지역은 많은 지역들이 좀 뭐랄까요, 큰 호응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개통이 되고 나서 미사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특히 뭐 토룸 형태, 또 1.5룸 형태의 오피스텔이 거의 다 뭐 소진될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 형태로 해서 아파트 세대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3,600세대, 거의 뭐 4,000세대, 그다음 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과거에 뭐냐면 이 신도시를 만들 때 이 상업용지 시설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근린상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근린상가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적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현재 이 하남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가 상가를 즉 음식점을 이용한다든가 이 커피숍을 이용하게 되면 이쪽 본상가 쪽으로 좀 많이 몰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들어가는 어떤 유동인구들이 편안하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도보거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편리성을 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활용 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거주인구가 약 한 13,000여 세대,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기숙사, 또 주변 지역의 업무산업단지가 같이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도 이 본상가 쪽 주변 지역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재 좀 개발 호재는 이 하남선 연장선 사업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남 2차 연장 사업이 현재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에 이제 9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이 안쪽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눈에 가시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인구수가 이게 신도시에 몰리는데, 이 신도시에 대한 어떤 연령층을 보게 되면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그 산부인과라든가 이 소아과가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10년 장기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층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남시 미사지구의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입지 소개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사진만 봐도 좀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역도 많고요. 아파트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에 상업지구까지 정말 수요층이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가가 그 안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상가로서의 입지로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상가뿐만 아니라 이 하남시 미사지구가 가지고 있는 미사지구 자체의 호재성, 이 지역에 대한 호감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날 거고요. 그럼 지역도 활성화되겠죠. 그로 인한 이 가치 상승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남선이라든지 강일역이 주는 호재까지 함께 더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미사지구의 상가는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 동안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힌트 주셨거든요. 이 건물 특징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소아과와 그다음에 산부인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부인과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6층에는 힐링 정원을 만들어 놓고, 또 5층에는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4층에는 가족 분만실이라든가 수술실을 만들어 놓고요. 전체적으로 산부인과가 현재 좀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는 현재 지금 약국이 현재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지하는 1층과 2층이 이 주차장으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아과가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한쪽으로 해서 피부과와 다른 그 전문 치료 의료원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병원으로 입점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코너입니다. 이 양쪽으로 코너 상가에 커피 전문점이 위치해 있고 실평수가 약 한 14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성맞춤이 커피 전문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차 공간 자체가 이 투웨이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산부라든가 같이 오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좀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9억 3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가 5천에 한 3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커피 전문점과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 5천에 월 약 한 320만 원 정도를 현재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과 보증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의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으로 올 거고요.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이 오피스텔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제 그 양천구 목동 쪽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9호선 동천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또 주변에 바로 옆에 이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어떤 그 필요한 어떤 그 주변 지역은 좀 마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사용 면적은 약 한 39.6평방미터고요. 계약 면적은 약 한 40.52평방미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17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 현재 좀 투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피스텔과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꺼번에 가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주차입니다. 주차가 이 주차 타워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만들어진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본 물건은 2020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와서 실질적으로 실물을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3억 850만 원이고요. 전세가 수준은 약 한 2억 7,500에서 한 2억 9천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좀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정보로 간단하게만 들어봤는데도 이 오피스텔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그럼 오피스텔의 입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 체크해드릴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등천역죠. 이 9호선 라인들이 각종 호재를 좀 몰고 오고 있다. 그래도 모든 지하철, 현재 좀 만들거나 만들어질 예정인 노선 자체도 이 지하철 9호선 또 2호선과야 지하철 2호선과 어떤 연계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가격을 많이 좀 가져갑니다. 본 물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본 물건은 이 9호선 등촌역에 도보 약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마곡권역과 바로 위쪽이 이제 상암권역이죠. 또 영등포권역과도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층은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마곡지구에는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상암 DMC에 약 한 4만여 명, 또 이제 목동 지역에 약 한 8만여 명의 수요층을 좀 거느리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이 월드컵 대교하고도 또 연계성을 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이제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1, 2월이면 이제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 또 이제 서울 문산간 그 고속도로하고 또 직결 노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좀 큰 어떤 그 대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 광보 횡단선은 좀 광보 횡단선과도 맞물려져 있습니다. 광보 횡단선과도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광보 횡단선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은 이 광보 횡단선과 등촌역을 지나게 됩니다. 이 목동에서 연결이 돼서 목동 사거리 또 등촌 이동 주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9호선 등촌역과도 맞물려지게 되고 또 환승센터가 좀 맞물려지게 되죠. 이 광보 횡단선 같은 경우는 9호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이 같이 이제 진행되는 노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등촌역 쪽 같은 경우는
광부 횡단선에 급행 노선이 쓸 확률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마련해 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정은 2021년 착공해서 25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청량리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청량리하고 연결된 이 노선 자체가 직장인 수요층들을 상당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지하철 중에 한 군데입니다. 소위 말하면 9호선 자체가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황금 노선인 이유가 직장인 수요층과 맞물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도 광부횡단선도 거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월드컵 대교입니다. 이 월드컵 대교가 연결이 되면 이 서부간선도로와 공항로 이 내부 순환선을 한꺼번에 직결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도로교통을 충분히 좀 완화시켜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의 어떤 교통 체증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면서 또 월드컵 대교가 또 이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와 또 직결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거리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만큼 다양한 호재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등촌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은 황금 라인이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여전히 그 황금 라인으로서의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9호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그리고 그에 대한 개발 호재들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월드컵 대교 같은 이 교통적인 부분도 꼭 주요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4월에 준공이 완료된 따끈한 신축이고요.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본 물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높게 17층까지 올라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도로가 양쪽 도로로 위치했는데 이 대로변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오피스텔이다.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쪽 도로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시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가시성이 좋은 건물들은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또 이제 용도 자체를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접목이 되어져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17층, 또 이제 주차 타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차 타워 공간도,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투룸 형태지만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 앞쪽으로 해서 30m 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탁 트인 조망권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또 젊은 수요층에 맞게끔 구조 설계가 좀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젊은 신혼 부부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투룸 형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하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3억 850만 원입니다. 현재 좀 전세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2억 7,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실투 자금 약간 3,350만 원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기본적으로 약간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를 놓는 것보다 나는 그 노후 자금으로 월세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노후 자금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품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직접 거주하기에도 그리고 임대 수익을 얻기에도 괜찮은 투자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세미나 참석하셔서 속 시원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9월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는 50개 단지에 총 4만 500세대 정도인데요. 그중에서는 3만 3천여 세대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1만 4천여 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이 준비되어 있고요. 대구시라든지 지방에서도 2만 세대가 넘는 물량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수많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져 나왔던 여름 부동산 시장 지나고요. 이제 가을 부동산 시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에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부동산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